주제별 독해 갈게요. 주제 야 너네 혹시 그 경제 경영 저번 주 숙제 안 갖고 온 사람? 없지? 그러면 주제별 독해 저번 주 경제 경영 쳐주세요. 사실 저 쓰레기만 버리고 아 예. 주제별 저번 주 거 교재 들었던 거. 본교재 니 프린트. 프린트 속에 들어있던 여기 부분. (36페이지라고 되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분석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데는 다 도움이 됐겠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2학년을 올라가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그래도 좀 우위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개념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제 경영의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 주제를 살짝 써보자면 1번, 2번 지문 봐봐. 1번, 2번 지문에 위해서 대미 의존도. 경제, 대미 의존도. 여러분 결국 경제 한가운데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중심이 사실 있었는데 원래는 영국, 미국이었는데 영국이 약간 경제에서 미국은 물러난 지는 오래됐고 지금은 중국. 이 떠오르는 별로 둘이 함께 가려고 했으나 지금은 함께 갈 수 없는 각자의 독립선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사드라든지 사드 보복이라든지 미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중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별이 두 개라서요. 근데 이제 미국은 현재 떠 있는 별이고 그리고 중국은 떠오르는 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교 노선을 잘 취해야 되긴 할 텐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잖아. 이거 하나만 갈게. 밑에 1번, 2번 오른쪽 지문 빈칸에요. 서프라임 모르게지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사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미국발 경제 위기였는데 이거는 economic recession이 아니라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저희가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게? 1929년 대공황이요. 더 Great Depression이라면 경제 대공황을 나타내면서 우리 세계 1차 대전 했잖아. 세계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넘어가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됐지.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 여러분이 이번 세계 2차 대전을 했던 그 학년이 맞죠? 그죠.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패전에 대한 조약이었던 그 조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팽창 정책을 통해서 해외에서 뭔가 부를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었다. 그때가 1929년의 Great Depression이라면 그거 말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살짝만 바라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모든 나라가 연관되어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헤드에 있는 그런 국가고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경제 전문가들 월가라고 하죠. 월가, The Wall Street. 그 월스트리트의 한가운데 있는 세계 경제 그 기구가 있었던 건물이 9.11 테러를 맞아서 건물 두 개가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아랍이 9.11 테러를 일으켰다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맞지. 미국 자본주의의 한가운데다가 이 건물 두 개를 쓰러뜨린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난 거기도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었던 경제 자문가들이요. 지나친 낙관론을 펼쳐요. 경제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살아나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팽창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한 거야. 그걸 버블이라고 하더라고. 지나친 낙관론의 과장이지. 그렇게 과장하는 걸 경제에서 뭐라고 하면 버블을 일으켜. 근데 버블을 일으키면 뻥쳐서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희망을 품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 미래 수치를 예측해서 미리 생산해내야 되는 거지. 생산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야. 경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저희 다음에 경기 되게 좋아요 라고 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보여줄게. 기업들은요. production 생산을 늘렸어요.
설비를 증폭시켰어요. 설비를 증폭시킨다는 건 마스크 한창 막 너무 비싸게 팔니까 마스크 공장들 갑자기 쫙 차렸던 거 알지? 다 망한 거 알죠? 뭐 다 망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공장 설비를 늘린 거야. 그리고 가게, household 입장에서는 예금을 해서 그냥 저축을 하게 아니면 투자를 하게 가게들은 야, 돈을 모아놓겠어. 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돈을 모아놓겠어, 돈을 쓰겠어? 써요. 그래서 가게 입장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어디에 투자를 했냐?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한 거야. 야 경기가 좋아진대, 물가가 오른대, 그러니까 어디에 집 사면 10억은 오른대. 이런 게 미국에도 생긴 거고 그거를 조작했어 사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미국에 있는 서부에 부동산의 호재가 온다라는 것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일관되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개미인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대출 이자가 또 낮았거든. 은행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자율을 낮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지. 이자율을 낮춘다는 건 이런 거야. 나한테 1억이 있어. 1억을 그냥 통장에 넣으면 2%라고 해보자. 그럼 200만 원이 나온다. 근데 이자율을 낮추면 2%였던 게 1%로 내려온 거야. 뭐야? 1억을 넣어놔도 1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차라리. 은행의 이자율이 낮아지면 가게는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제자문가들이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발표했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자율을 낮추라는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 기업 역시도 빚을 내서 생산을 증가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미국에는 경제 구조적 결함이 있었거든. 그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졌어. 실제는 경기가 예상한 것만큼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굴지 기업, 대기업이 하나가 도산해. bankrupt. 그럼 기업이 도산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게? layoff. 해고요. unemployment는 fire. 이건 한 사람 자르는 거 말하고요. layoff는 구조적인 자름을 나타내요. 다 자르는 거죠. 그러면 가게들이 소비를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집을 사놨다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놨다니까. 근데 남편이 잘려왔어. 그럼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줄이겠어? 먹는 거 줄이지. 원래 컴퓨터 바꿔야 되는 컴퓨터 못 줄이지. 자동차 어떻게 바꿔? 자동차 못 바꾸지. 핸드폰 못 사지. 있던 거 전기도 끊어, 전기까지는 안 끊겠지만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유, 잉여 소비들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업들이 타격을 받겠지. 그럼 기업이 또 타격을 받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뱅크럽트가 또 일어나. 그럼 또 어떻게 돼? 레이오프가 온 거지. 레이오프가 오면 또 사람들이 돈 안 쓰지. 더 안 쓰지. 더 이상 헤어나올 수는 없는 루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버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 파급 효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미국 기업이라고? 미국 기업인 거야. 미국 기업이 도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해놨다고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공급하면 1000억 단위로 몇백억 1000억 단위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1000억 단위로 빚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도산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도산하면 우리나라가 하청을 주던 중국에 있는 공장은 또 어떻게 돼? 거기도 도산하겠지. 그렇게 해서 경제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쫙 퍼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 즈음에 태어났을 텐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한 3, 4살쯤에는 조금 아빠가 힘들었을 수 있다. 왜냐면 회사가 힘들었어. 미국발 경제 위기라고 해.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최근에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세상에는 보통 이런 과정에 의해서 경제가 리세션이 와요. 뭐 저럴 때는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개발하다가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거야. 버티지 못한 버블이 형성됐고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그걸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연이어서 vicious circle이라고 하거든. vicious circle, 악순환들이 계속 되다 보면 더 이상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끊을 수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IMF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기구가 들어와서 어떤 조작적인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인터벤션 없이는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터벤션을 해도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거든. IMF라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IMF 사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게? 기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플렉시블하고 가벼운 기업으로 만들었어. 그럼 구조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한 거야.
그래서 당장은 결국에 가게들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반 소민 시민들은.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경제가 운영되고 저희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사실 이런 과정을 겪을 거야.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첫 번째 줄. All this could have happened 6 months ago. Could have happened. 형아배. 오늘 또 가정법을 배웠지만 우슈쿠마 헤브피피는 실제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고? 과거 추측을 나타낸다고? 과거 추측이라서. 과거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일어났어요라고 해서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일어났어요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 6개월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Or 3 months ago. 3개월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Or 3 month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but 실제는 the crisis exploded in the past week. 지난주에 터졌어요. 다 예고된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터졌어요. 아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문제였는데 결국 지난주에 터졌죠. 예상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ecause of the slow growth news. 네모박스 원인이죠. Coming out of the US. 미국으로부터 터져나온 경제 둔화 소식 때문이에요. 오케이, 원인은 미국 경제 둔화 때문인 거야. 왜 그랬냐면 as improbable it sounds. 청합해. 여기에 as로 문장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게 들리긴 하지만 안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이거 역전이야, 역전. 어도로 해석해야 돼. 이 as는 Europe's plan A, B, and C. 세 개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었죠? 하나, 둘, 셋. 유럽의 플랜은 A, B, C가 있는 거야. 유럽. 근데 문제 1번 읽어봐. 되게 구리게 러거프에 따르면 유럽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있던 계획은 실제로 동그라미 저런 말을 왜 쓰는 거야? 이게 한여행고시 내신 문제지. 비비꼬기, 꽈배기. 그냥 가지고 있던 계획은 몇 개였는가 물어봤으면 3개라고 대답해야 돼. 플랜 A, B, C. 근데 실제로란 말은 왜 쓰는 거야?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A, B, C가 있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was to outgrow its debt problem. 멤버스. 문제는 부채 문제인 거예요. 유럽 전체의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해 A, B, C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 via 동그라미 뭐뭇을 통해서 through라는 뜻인 거야. 이거는 다 뭐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미국 경제 정상화. 유럽이 부채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일단 미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미국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몇 개라고? 하나인 거지. 미국이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이렇게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US, says Harvard economist Kenneth Rogoff-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잘 살아줘야 세 가지가 될 텐데 잘 살 줄 알았나 보지. 미국이 이번에 경제 성장이 엄청 일어날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ABC를 세우는데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이나 이런 투자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실제로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 그건 다 망한 거겠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The US is no longer economic counterweight. 현관펜 평형추. 이 평형추라는 단어는 cushion이라는 단어야. 더 이상 보완제나 평형을 맞춰줄 수 있는 도움책이 안 됩니다. To Europe. That is Europe. 이 동그라미.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문법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대명사 지칭은요. 그래도 지켜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팩터들이 뭐냐면 일단 단복수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칭 대상은 바로 앞 문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앞 문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명사는 앞 문장에 지칭 대상이 있을 수 없어요. 지칭 대상이 바로 앞에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단수 사물 명사는 US 동그라미, The United States. 두 번째가 Economic Counterweight 동그라미. 평형추님 하나 계시고요. 세 번째는 유럽 있어요. 야, 근데 유럽은 유럽이다는 아니겠지. 앞에 있는 거에 단수 명사가 3개가 있어. 그거 3개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고. 그리고 유럽은 유럽이다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주격보어라고 하거든요. I am a girl. 주격보어는 동급이어야 되더라. 급이 같아야 된다고.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선생님보다 장원영이 예뻐요. 여러분 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쁘지. 웃겠지. 당연하지. 라고 하겠지. 비교라고 하는 거는요. 대등해야 돼요. 여러분.
급이 맞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랑 비교를 하거나 유럽이랑 동격을 하려면 국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 문장에 있었던 국가는 뭐밖에 없어? US죠. 물론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라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미국의 경제 전망은 곧 유럽의 경제 전망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텐데 이미 뒤에 안 써놨잖아. 이미 뒤에 출격해놨잖아. 앞도 출격해야지. 유럽의 경제 전망은 미국의 경제 전망이다. 미국만 말해야지. 이거는 언어 센스죠. 기본적으로. 급이 맞아야죠. 그래서 2번에는 당연히 3번 The United States 찍고 넘어가 주셨으면 돼요. 그 다음 질문에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3번, 4번에 Several arguments have been brought forward to suggest that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뭐를 제시하려냐면 다음에 있는 첫 번째죠. Rising population 동그라미 힌더의 세모. 그러니까 힌더라는 단어를 모르면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추론을 많이 해야 돼. 단어를 모르면. hinder, hamper, 막다. obstruct, 막다. impede, intervene, interfere, bar, 막다. 철창으로 막다. refrain, 억제하다. thwart, 저지하다. 저지할 거야. 이거 다 막다라는 뜻이야. 부정어죠. 너무 많이 나와.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결국에 인구 증가가 the economic growth of an underdeveloped economy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막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과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경제 지문 많이 풀어보면 진짜 맨날 나오는 게 인구 증가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에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에 대한 논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태은아,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야, 똑똑하고 섹시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치? 대답하면 안 되지. 인구가 올라가는 건 경제 좋니 나쁘니? 선생님 어느 나라인데요? 라고 물어봐야 정확한 거지. 국가마다 다르거든. 세계로 나눠볼게. 국가는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우리나라는 developing country게 developed country게. 야,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이야? 개발도상국은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발도상국이라고는 했는데요. 2년 전에 공식적 지위로 저희 나라는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애초에 선진국이었는데 선진국 지위를 안 딴 이유는 개발도상국이어야지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수출의 텍스 같은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이었어. 이제는 그냥 인정했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developed country. 저희 나라는 엄청난 국가죠.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로 따지잖아.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6위야 얘들아. 물론 유리한 지표로 따지면. 그래서 developed country는요, the affluent country 앞에 다 더 있긴 있어야 돼. 부유한 국가. 라고도 말하고 이미 산업화가 끝난 국가라고 해서 industrialized country 이렇게도 말해. 그렇지? 니네가 외국에 가가지고 이탈리아 같은 거 시실리아 이런 데 놀러 갔는데 걔네들이 막 칭칭총총총칭칭 이러면은 그냥 웃으라고. 야만인들이라 뭘 모른다고. 누가 왠지 지금 잘 모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developed country는요 선진 국가고요. 지금 막 추격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나라들 아직은 물가가 좀 싸서 우리가 여름에 여행 가기 좋은 그런 국가들을 developing country. 중국은 developing country 맞지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력하죠. 이게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 무서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잘 들어봐봐. 공통점 면제. 브라질, 인도, 중국 공통점이 뭐게? 인구가 많아. 인구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인구 성장을 장려하진 않지만 인구가 많으면 어차피 잘 살 수밖에 없어. 성장 동력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만 걷어도 이 나라는 잘 살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아기를 나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결혼한 사람도 몇 명 없지롱. 아기 낳은 사람 몇 명 없지롱. 근데 아기 낳는 사람은 순풍순풍 막 2마리씩 낳은 애들도 있어. 안 하면 다 안 하는데 나면 막 2명씩 다 낳더라고. 순풍순풍.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서 야 너 아기 낳냐? 둘째 낳았어. 괜찮아. 난 많은 아이들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도 못 끼는 나라 뭐라 그러게? 여기도 못 껴. 개발에 어떤 시그널조차 없어. 제 3개국이라 3국이라고 하죠. The third country. 대문자로 쓰는 것 같아요. The third country. The third world라고 하죠. world. 제 3국. 그럼 제 3국은 최빈곤 국가들이야. 대부분 적도 지방에 위치해서요. 어떻게 돌아도 너무 더워요. 이 나라를 재건하기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끊임없는 내전과 끊임없는 체제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발전의 기회조차 없는 그런 국가들을 나타낸답니다. 이 두 나라를 이 두 직군을 꺾어서 underdeveloped country라고 해요. 아직은 미개발, 저개발 국가라고 말을 하겠지. 그러면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경제 성장은 좋지 않아. 아예 인구는 좋지 않아.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인구 성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애는 많아. 인프라에 투자를 했는데 애들이 태어나면 웰페어, 복지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소비의 버젯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근데 developed country에서는 인구 성장은 무조건 좋아요. 더 이상 애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나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직시하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 아기를 마구 낳을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누구요? 어떤 나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지.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underdeveloped라고 이미 말했다. 그래서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구 성장이 안 좋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유를 first,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A번 괄호 옆에 furthermore,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밑줄 쳐놨어야지. 이게 소주제로 연결사 first, second, third는 말에 요약이 있기 때문에 first, second, third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밑줄은 쳐야지. 그게 요약문인데 니네 글 쓸 때도 봐봐. 라이팅 클래스 같은 거 했을 때 first, second, third에 뭐라고 쓰라 그래? 전체 소재, 전체 문단에 대한 요약을 첫 번째 문장에 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밑줄을 해와야지. 그리고 4번에는요. 단어 모르시면 어려웠지만 정말 많은 내용을 친 문제는 그냥 주제문 자체랍니다. 1번 A. The rising population impede 물결. 뭐라고? 방해하다. 인구 성장은요. The use of resources for investment purposes in an underdeveloped economy. 투자에 필요한 자원들을 방해할 수 있어요. 사용을요. 맞죠? 똑같은 말을 쓴 거 아니겠니? 그래서 impede가 hinder에 동의어였답니다. 근데 4번 한번 봐봐. 4번에 보면 The rising population is compatible with 형합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인데 be compatible with. 조화로운, 양립 가능하다는 뜻이야. come, 함께 뭐뭐와 양립 가능한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거는요. economic growth in an underdeveloped economy.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 성장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이 글의 주제의 반대말이죠. 양립이라는 건 가치가 있어요. 아니요. 인구 증가해도 경제 겁나 잘 발전해요. 이런 말이었으면 되는데 반대말이잖아. 1번이랑 4번 묶어봐. 반대말이야. 이 화자가 하고 있는 말을 알맹이로 이해하셔야 돼요. 1번과 4번은 정확한 반대말을 말하고 있답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보냐면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요. 5번에서 7번. 5번에서 7번은 그냥 정확하게 써져 있어. 첫 번째 줄에 제의가 나와 있어. What is that? Keeps developing 물결. 선진국가 아니야. 개발도상국이 in an apparent state of perpetual poverty. 형합해. Perpetual poverty. 영원한 가난. 겉보기에 영원히 가난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perpetual의 동의어 2개만 더 쓸게요. perpetual은 영원한이라는 뜻으로 eternal. 영원한. 그리고 permanent. I got a perm. 나 파마했어 라고 하는 것도 permanent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perpetual 그냥 쓰고 injury. 지속되는. 이런 단어들이 영원한이라는 뜻이야. 그거에 대해서 뭐 poor education, lack of basic medical care, and the absence of democratic structure all certainly contribute to this nation. However, 세모
however 다음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아니냐? 밑줄 쳐왔어야지. According to Perry 여기 안 쳐도 되고 the overriding cause 주어. overriding이란 뜻 몰라도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걸요. 뭐 숨겨진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야. 가장 중요한 원인은 is overwhelming 압도적인 prevalence 존재이다. A black market activity. prevalence는 한자어로 만연이라고 합니다. 만연함. 암거래 시장이 만연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건 통념 전환이에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줄에 나왔던 원인들이 통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런 게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밝히는 경제학자와 글쓴이는요. 진짜 이유는 암거래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같이 말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거. 만약에 선생님이 학원을 해. 그런데 학원을 하는데 현금으로 내면 선생님 막 20% 깎아줘. 10% 깎아줘. 그럼 선생님이 현금으로 쫙 받잖아? 그럼 선생님 부자가 될 수 없어. 왜냐면 기본적으로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되게 5억만 있어도 되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5억만 있어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 아닌데 대부분은 5억으로 내 돈으로 사고 5억은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건 대출이 반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레버리지라고. 레버리지를 땡긴다라고 하는데 지렛대요. 경제에서 레버리지 효과는 뭘 말하냐면 차입 자본의 운용을 나타내. 빌린 돈이야. 빌린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전 진짜 가난해요. 전 대출이 350억이에요. 그럼 개 부자인 거야. 그래서 대출이 350억이라면 한 700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레버리지라는 게 국민들에게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이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부자가 되려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돼. 그러려면 신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신용은 어떻게 쓰는 거야? 세금을 내면서 본인의 수입을 신고해서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내야 돼.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암거래. 텍스 신고하지 말고 그냥 현금을 주면 다 10% 깎아. 다 현금을 받았어. 그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지. 이 글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 신용 자체를 높여서 그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암거래 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글이에요. 이해하죠? 그런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글을 읽으시면 훨씬 더 명확했을 것 같고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돈 빌려서 운용하는 거야. 차입자본이라고 하거든. 돈을 빌린 돈을 가지고 잘 이용하는 것들을 나타내요. 5번이 오히려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5번에 2번. Describe a novel approach. novel 동그라미. 참신한이란 뜻이야. To an old problem. 옆에 써봐. 통념 전환. 이게 바로 통념 전환이지. 올드 프로블럼은 뭐냐면 개발도상국들의 영원한 가난. 그게 old problem이고요. 그러면 원래 conventional approach는 뭔가? 뭐 중간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줄에 나왔던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고 이 사람은 그것보다도 암거래 시장부터 없애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게 통념 전환이야. unconventional approach, novel approach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6번에 3번 보실래요? 제가 수거를 진짜 괜히 내는 게 아니에요. root out, 뿌리, 뽑다. 저번 주 단어지. 근절하다는 뜻이야. 근절하다. 됐고 여기는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어디로 가보냐면 13에서 17. 난 너네가 약간 언어적인 센스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어.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거든. 첫 번째 줄만 쫙 밑줄 쳐봐봐. 13에서 17번에는 첫 번째 줄만 쫙 밑줄. 척하면 척이지. 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하는 거야. The West is unforgivably ignorant about China's shortcoming of weaknesses. 서양은요 진짜 참을 수 없게 너무 용서가 안 될 만큼 지독하게 무식해요. 중국의 약점에 대해서 무식해요. 몰라요. 자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중국은 약하다 강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중국이 약하다란 말을 하고 있는 거게 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게.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언어적인 센스 얘들아. 잘 봐봐. 야 니네는 진짜 선생님의 매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야. 맞지? 야 너는 진짜 내 매력을 너무 몰라. 너 바보 아니야? 난 매력이 개넘쳐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아니 사람들 서양은요 중국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잖아요. 너무 약한데 란 뜻인 거야. 중국은 약하다는 얘기야 일단. 그걸 반대로 잡고 갔었으면 너무 답이 없어. 그건 약간 언어적인 거야 그냥. 한국어도 똑같지. 서양은 중국의 약점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중국은 약하다는 얘기야. 그냥 패턴화 시켜버려. Which leads 동그라미. 위세줄은 꼼꼼히 해석한다고 했지. 여기는 it은 서양이야. 결국 그렇게 해서 서양이 vastly to exaggerate the extent 끊어. extent는 정도 범위, 정도 범위를 과장하도록 이끌죠. What is often termed the Chinese threat. 중국의 위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도를 과장하죠. 얘들아 과장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럼 중국은 약해서 위협이 안 된다는 얘기지. 글이랑 대화해야 돼.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확한 핀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의 편견과 아집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번역을 한 번씩 읽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언어라는 건 문화에서 바탕이 되는데 우리 생각만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번역된 글들을 읽어서 그 문화를 배워야 돼. 아, 이 나라에선 이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구나를 배워야 돼. 우리랑 다를 수 있어. 결국 중국은 글이 강하지 않아서 위협이 되지 않는데 중국을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쓴 글이겠죠.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두 파로 나뉘어요. 중국과 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고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경쟁하여 중국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정도에 와 있거든. 그럼 이걸 부정할 거야.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밑에서 9번째 줄 봐봐. What the West must avoid. 전체 묶어. What the West must avoid 묶어서 주어. must 보여? 마지막 쪽에 must를 쓴다는 건 주제문 아니겠니? 그래서 아니요. 서양이 피해야 되는 상황은 is a position 끊어. Where it forces the Chinese leaders' hand. 중국의 리더들의 손을 강제 묶고 손을 묶고 그리고 and China retreats. 중국이 후퇴하게 하는 겁니다. Toward economic isolation으로요. 그렇게 중국의 혁명적인 프로세스를 동결시켜서 중국의 경제 고립이라는 걸 이끌게 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중국 고립시키지 마세요. 라는 글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왜 그래야 되냐면 the challenge 주어 표시 to the glob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would be 동사. 당신이 그렇게 중국의 손을 묶어버리면요. 주어 이제부터 financial system과 global trading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challenge는 문제라고 해석할 거야. 문제들, 난제, 문제들이 profound, 더 심각해집니다. profound는 심오한 이란 뜻도 있고 심각한이란 뜻도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이야. 왜 그러냐면 나른이 세모 도치 한판 갈게. Would an important source of global demand 물결. important source of global demand 밑에 이렇게 해서 중국. 세계 수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돈줄이요. would be scaled back. scale back은 삭감하다. 없어질 거고요. 그 돈줄이 뭐야? 중국이요. 또한 a key source 주어. of financing for U.S. trade deficit 걸어 닫을게. deficit은 적자라는 뜻이야. 미국의 무역 적자에 돈을 공급할 가장 중요한 요소도 would be removed. 제거될 거예요. 그러면 key source of financing for the U.S. 밑줄 그것도 중국이라서. 당신들이 그렇게 중국을 동결시키면요, 이 중요한 돈이 끊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국도 미국도 같이 발전할 수 없답니다. 라고 쓴 것. 그런 글이었고, 우리 뒤에 세금 지문에서 딱 한 번만 하고 끝내줄게. 세금 지문에서는요, 22번에서 20번에서 22번. 첫 번째 줄 인컴 텍스는 그냥 소득세야. 소득 내는 거에 비례해서 내는 돈. is a direct tax 동그라미. 직접세.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건 실제 가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세율.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income is a major source of government revenue in many countries. 그래서 major source of government revenue 수입. 대부분의 국가 수입은 뭘로 이루어지면 소득세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죠. 회사원이 소득세 제일 많이 내거든. 거의 못 내거든. 뭐 신고할 게 없어. 회사원 다 내야 돼. 그리고 in most country 끊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it's a progressive tax. 청와대. 누진세라고 들어봤지?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율이 높은 거 알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대치동이 지나가는 버스에 반은 현우진 선생님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 현우진 선생님이 1년에 내가 봤을 때 그래 진짜 최소 한 500원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500원은 벌 것 같긴 하거든?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인터넷이라 수강료가 비싸지가 않아가지고 500억을 번다 치자. 그러면 소득세 우리나라 어떻게 얼마 되냐면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맥스 40까지야. 맥스 40%까지 떼니까 일단은 200억은 세금을 낸 거야. 근데 우리가 더 뭐냐면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5월에 세금을 내. 그러니까 500억을 다 받아. 다 받은 다음에 5월에 다시 토해내야 돼. 야랑 아무리 500억을 벌어도 한 번에 200억을 국가에 내는 게 쉬운 일일까? 아 그거 쉽지 않아. 5월에는 막 그런 것도 있어. 유명한 선생님들도 돈을 뿌려다녀. 그런 경우도 있어.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모아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로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이거만 내나? 아니지. 인컴택스는 세금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재산세 더 내야죠. 엄마 아빠가 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에 아마 세금 한 400만 원 정도, 몰라.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몇백만 원 정도 내야 돼. 그리고 재산세에다가 부동산세, 재산세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용되는 세금들이 있을 거고 저쩌고 내다 보면 아마 이 선생님은 250억은 못 가져갈 거야. 내가 봤을 때 100% 못 가져가. 250억 500억 벌면 250억도 못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더 지나가는 그 버스들은 반은 움직이는 거 맞지? 야 그러면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인 거지.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탈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절세를 하시려고 저기 삼성동 코엑스에다가 이제 광고하는 게 비용 처리할 게 없어가지고 애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교육비도 안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하는 거래. 근데 그렇게 해서 되긴 하는데 막 내가 좀 핀트가 약간 내가 못된 애야. 짜증나는데? 500억 벌어가지고 250억을 세금을 낸다고? 안 벌어. 나는 300억만 벌어야지. 나 그냥 소소하게 300억만 벌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 족같은 나라 나 100억만 벌어야겠다. 이번 해는 소소하게 100억만 벌어야지. 80억만 가져가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직접세의 단점은 뭐냐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근데 당연히 플러스는요. 이퀄리 형평성이 높아지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선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작용을 할 거니까 물론 정말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성공을 하는 데에는 선천적인 기질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태어났는데 장애인인 사람은 어떡하겠어? 태어났는데 내가 머리가 안 좋아. 태어났는데 저 사람 IQ가 180이야.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기반의 첫 번째 분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부자들은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요? 직접세. 안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양심 있는 부자들이 아닌 이상은 직접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세율을 높여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국가가.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형평하진 않거든. 형평하진 않아. 왜냐면 급을 나눠서 이재용도 새우깡 먹으면 100원 내고 너도 100원 내는 거야. 형평한 건 아니지만 공평해 얘들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똑같이 내는 거야. 이재용도 새우깡 먹고 싶은데 새우깡 내는데 1,000원짜리 사는데 1,200원 낼 순 없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긴 하는데 형평한 건 아닌 거죠. 얘는 형평하고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45% 뜯어가고 어떤 사람한테 5% 환급해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접세와 직접세라는 개념만 알아주시고요. 누진세가 뭐라고? 영어로 progressive tax. 전기세 progressive tax고 요즘 난방비 대란이죠. 난방비 progressive tax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세금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고 선생님 분석지에는 다 꼼꼼하게 분석이 돼 있으니까 예쁘게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하나 더 있었었는데 여기 conservative 보수 여기 있다. 18에서 19에 conservative economics 동그라미. 야 그냥 이것만 해도 그냥 대충 써볼게. 이 사람들이 뜻지. 보수적인 경제 학자들은요 argue that wage stagnation 임금의 정체와 income inequality 수입의 불균등함을 are not as big a threat. 끊어봐.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고 봐. 내가 as 구문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줄 거야.
원급 비교 구문은 뒤에 있는 게 뭐뭐만큼이나라고 해석하고 바로 뒤에 비교 대상이 들어가고 앞에 있는 as가 무구문 처리. 아무렇게도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지금은 왜 앞에 있네. Not as big a threat. as 괄호 쳐. 저 없는 거야 원래. Not a big threat 이라고 쓴 거야. 그리 위협이 아닙니다. To American standard of living as 현관편. 이렇게 합니다. 뭐보다?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특수구문이잖아. Not as. 두 번째 as가 뭐뭐보다 they've been made out to be.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가계 위협이 안 돼요. 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보수 경제학자들은요. 임금의 정책,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지 않아. 혹은 임금이 불균등해. 이런 거 괜찮다고 보는 거야. 근데 너무 나쁜 거 아니고 그런 거지. 타고난 능력이 다르고 하고 있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 같은 것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보수 경제학자 우파. 그러니까 the right wing 입장이죠. 그럼 좌파, 진보의 입장은 뭔가? 임금 격차는 좋지 않다.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러분 conservative economist 입장에서만 쓸게요. 재분배라는 개념이 재분배는 이런 거야. 다시 분배하자. 공정하게. redistribution의 방법인 텍스 같은 거. 재분배라는 거를 좋아하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게 맞거든. 근데 자꾸 벌었는데 재분배하래. 벌었는데 세금 내래. 벌었는데 내래. 그런 것들을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나 우파 경제학자들은 안 좋아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좌우의 개념은 다르지. 미국의 좌파는 북한 싫어합니다, 여러분.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이런 liberal,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은 redistribution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경제적 임금 차이라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보수 경제학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게 성장이게. 보수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안정성이 중요한 거게 아니면 국가의 성장이 중요한 거게. 성장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일단 국가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 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야. growth, economic growth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liberal, 좌쪽에 진보 성향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면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equality,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welfare, well-being, 복지, 안녕, 건강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돈을 쓰는 버젯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방식이 다를 거고 그걸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야. 선거로. 이 세금을 모은 세금을 어디다가 더 쓸까를 결정하는 게 사실 선거라고 봐도 무방해. 국가의 성장을 위해 더 쓴다. 그러면 저희는 국민의힘에 약간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조금 더 형평하고 그리고 뭔가 삶의 질이 만족스러운 내가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뭔가 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세부의 공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표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견을 국가에 알려주는 거고 그 선택된 정부가 세금의 배율과 국가의 경제 방향의 추구를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하는 거 맞지?